올해 타임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에 봉준호 감독이 포함이 됐죠. 배우 틸다 스위튼이 봉 감독의 추천글을 썼는데요. 그 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국말에 나이 든 분을 지칭한 아저씨라는 단어가 있다. 아버지, 즉 아저씨들은 가족들의 영웅이었다. 아저씨 봉준호는 다정하고 충성스럽고 즐겁고 아늑하고 장난스럽고 성실하며 때로는 유쾌하고 치열하고 가족적이고 영광스럽게 어리석고 틀림없이 친절하다. 봉 감독님 파이팅! 세상 모든 아저씨도 파이팅입니다. 여기는 시네타운, 저는 주시은입니다. 10월 14일 수요일 시네타운 첫 곡으로 영화 기생충에 나온 노래죠. 배우 최우식 씨가 직접 부른 소주 한 잔 듣고 왔습니다. 김정헌 님이 이 곡 봉 감독님이 작사하셨죠. 가사도 봉 감독님처럼 독특해요. 그러니까요. 약간 노래가 흥겨운 듯한데 가사는 좀 굉장히 독특해요. 김진희님, 짱디 빨리 우식 선배 만나야 되는데. 그쵸, 제가 철파엠에서 좋아하는 배우로 최우식 씨를 말한 적이 있는데 언젠가 만날 날이 오겠죠? 5694님, 쭈디도 영국 스포츠지에 실렸었잖아요. 뭔가 봉 감독님과 공통점이 생겼네요. 은바페 선수 주바페로 실렸던 걸 보셨었나 봐요. 이런 식으로 봉 감독님과 인연을 어떻게든 엮어봅니다. 추석 바로 직전에 발표가 됐었죠. 타임지가 선정하는 2020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명단에 영화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님과 리더 분야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올 한해 우리 국민에게 큰 힘이 돼준 두 분이 아닌가 싶어요. 대한민국을 더욱 자랑스럽게 느끼게 해준 두 분 감사합니다. 기생충 봤을 때를 생각해보면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와, 이 영화 뭐야? 약간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충격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뭔가 곱씹을 부분이 참 많은 영화죠. 김경환님. 오늘 보라 보니 주디 아주 가을가을한 가을 여자네요. 에밀리 홈즈, 아니 주밀리 홈즈? 이런 식으로 또 엮어주시면 아주 감사합니다. 오늘은 2부에 박혜은 편집장님과 위클리 매거진 진행합니다. 극장이 어떻게 생겼었나 잊어버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으시죠. 지난 연휴에는 중국은 극장에 1억 명이 다녀갔다는 소식이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생충 봤을 때 생각해보면 영화관에서 편하게 봤었잖아요. 영화를. 참 아쉬운 요즘의 일상이지만 그때처럼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긍정적인 생각, 희망을 한번 다시 가져봅니다. 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어떤 신작이 우리를 찾아왔는지 오늘 박혜은 편집장님과 함께 다양한 영화계 소식 전해드릴게요. 시네타운 샵 1077 또는 고릴라로 얘기 많이 걸어주시고요. 오늘 보라도 있으니까 보라도 많이 즐겨주세요. 시네타운 이 시간은 지벤세이프티, 따수미 난방텐트, 쇠보레, 힐스테이트 하버하우스, 롯데건설, GS건설, GL스포월드, PFV, 경기도시장상권, 진흥원, 링거워터, 반도건설, 이부자리, 이카운트 ERP, 공무원도 자격증도 에듀윌, 삼성화재 다이렉트, 공무원 합격 해커스 공무원, 태영건설 대시양, 원할머니 보쌈족발, 메리츠화재, 영림원 소프트랩, 삼성 에어드레서와 함께합니다. 영화 보러 가던 날. 너와 함께 본 영화 보러 가던 날의 추억 김근희 씨의 사연입니다. 굉장히 실용주의자인 친구가 있어요. 실속 봐라. 영화는 무조건 집에서 보자는 주의. 야, 극장 가려면 오며 가며 시간 쓰고 사람들 북적이고 양옆에 모르는 사람들 틈에 껴서 봐야 하고 행여 뭐 하나라도 부스럭거릴까 봐 신경 써야 하고. 아유, 그게 뭐야 불편하게. 집에서 보면 잠옷 입고 봐도 되고 맥주에 안주에 먹고 싶은 거 풀코스로 즐기면서 편안하게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좋냐? 이런 친구죠.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웬일로 영화를 보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프레디 머큐리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친구가 프레디 머큐리를 무척 좋아하고 광팬이기에 이번만큼은 직접 극장 가서 봐야겠다고 했죠. 싱어롱 상영관이라나 뭐라나?
영화 보면서 다 같이 떼창도 하고 완전 콘서트장에 온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이거 완전 신개념 영화 아니야?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오겠냐고. 잔뜩 들떠서 상영관에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고 퀸의 주옥 같은 명곡들이 흘러나오자 자동 팬심 발동된 친구는 자기도 모르게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가슴에 품고 있던 야광봉을 꺼내서 가열차게 흔들며 점점 목소리가 커져갔어요. 얘가 원래 이런 애였나? 놀랄 정도였죠. 아무리 싱어롱관이지만 너무 오바 아닌가 하는 순간 제 앞줄에 앉은 남자분들이 일제히 어디선가 주차요원들 쓰는 경광봉을 꺼내들고 흔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제 바로 옆에 여자분이 가방에서 노래방 전용 탬버린을 꺼내들더니 신들린 듯 리듬을 타기 시작했어요. 뒤를 보니 프레디 머큐리 가면을 쓴 짝퉁 프레디 머큐리가 떼창을 부르고 있었어요. 마치 콘서트장을 방불케 하는 호응에 퀸이 살아 돌아와도 이 정도는 아닐 것이다 싶게 다들 제대로 미치셨더라고요. 마지막 하이라이트는 라이브 에이드 공연 때 장발의 중년 남성분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하시면서 앞뒷줄 다 일으켜 세우시더니 셔츠를 벗어 제끼고 설마 프레디 머큐리스러운 하얀 러닝 셔츠 바람으로 다시 한번 심폐소생을 시켜주셨어요. 위아더 챔피언이 나갈 땐 우리 모두 어깨동무를 했다죠. 잊지 못할 그날의 흥분이 다시 스멀스멀 피어오릅니다. 1067님, 음악만으로 이렇게 가슴 뛰고 설레고 흥분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운전 중이었는데 막 두리번 잠깐 정차했어요. 음악 다 듣고 다시 출발할래요. 이렇게 들으니까 진짜 공연장에 있는 기분인 것 같아요. 많이들 따라 부르셨을 것 같아요. 지금 에요 다들 하셨죠? 한동안 참 퀸 노래가 여기저기 많이 울려 퍼지기도 했죠. 윤주희님, 저도 싱어롱만 3번 갔어요. 에오만 들어도 가슴 뛰고 눈물 나요. 3번이나 가셨구나. 전 한 번도 못 가봤는데 가봤으면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김현우님, 영화 같은 이야기네요. 용기가 없어 조용히 보는데 언젠간 그 환호 속에 있어 보고 싶습니다. 부디 작은 용기를 내야 할 텐데 그 작은 용기 한 번은 꼭 내실 수 있을 거예요. 조영민님, 저는 겨울왕국 싱어롱관을 보러 간 적이 있었는데 그날 관람객들이 다들 조용하신 분들이었는지 아무도 노래를 안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영화만 보다 와서 너무 아쉬웠어요. 다 함께 떼창하는 걸 기대하고 갔는데 말이죠. 제가 있었으면 Let it go 했었을 텐데요. 영화 보러 가던 날 이 시간은 영화 보러 가던 날의 추억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 속에 잊히지 않는 그날의 순간, 잊을 수 없는 영화 사연 많이 보내주세요. 샵 1077 또는 고릴라로 지금 보내주셔도 되고요. 시네타운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남겨주셔도 됩니다. 당첨된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이번 주 시네타운에서 준비한 문화 선물도 알려드립니다. 영화 종이꽃 예매권, 영화 팔로우미 예매권을 드립니다. 홈페이지 문화 선물 게시판에서 많이 신청해 주세요. 4964님, 지금 우면산 정상이에요. 남산타워, 한강, 롯데타워가 쭉 보이는데 멋진 음악까지. 여기가 바로 천국인가 봅니다. 상쾌한 공기와 이 좋은 음악, 정말 완벽한 조화가 아닐까 싶네요. 부러운데요. 정상에서 이 좋은 음악과 함께라니 분위기에 좀 더 취하시길 바랄게요. 2부에서 위클리 매거진 이어갈게요. SBS 생활정보. 현재 높은 구름이 많은 가운데 날이 대체로 흐립니다. 또 충남과 호남 서해안에는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오후부터는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서울 16.7도의 기온과 차이가 없어서 낮 동안에도 1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그 밖에 인천과 파주 15도, 대전과 전주 19도 등 대부분 지역이 20도를 밑돌며 서늘하겠습니다. 또 퇴근길 무렵에는 찬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아지겠고요. 특히 내일 아침에는 서울 6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한편 여전히 서해안 지역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오후부터는 강원 동해안과 경상 해안에 너울로 인해 높은 물결이 일겠는데요.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 캠페인은 세상을 바꾸는 보험 KB손해보험과 함께합니다.
영화 같은 만남, 영화 같은 날, 영화 같은 사랑, 영화 같은 밤, 영화 같은 시간, 영화 같은 꿈, 매일매일이 영화 같은 하루. 주시은의 시네타운. 위클리 매거진. 매주 새로운 영화가 찾아오는 수요일에 만나는 시네타운 위클리 매거진. 오늘도 더스크린 박혜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엄청 추워졌어요. 맞아요. 아까 그 날씨 뉴스 듣다가 둘이 같이 누우니까 깜짝 놀랐는데. 이제 영하라는 말이 나오는 날씨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들 진짜 건강 조심,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박현성님, 오늘도 시네타운을 빛내주시는 박혜은 편집장님. 박혜은 편집장님이 여기를 따뜻하게 빛내주셔서 네. 저는 추운지 모르겠어요. 네, 사실 이번 주에는 재미있는 영화들도 좀 많아가지고 저도 굉장히 기분 좋게 이번 주 방송 준비했어요. 그럼 네. 빨리 만나볼까요? 이번 주에는 또 어떤 새로운 영화가 있을지 네. 예매율과 박스오피스 살펴볼까요? 이번 주에도 새로 개봉하는 영화가 많은 거죠? 신작이 많습니다. 오. 그리고 사실 이 시기는 이제 전통적으로 추석 연휴 끝나고 이제 좀 막 사람이 많았던 극장가가 조금씩 잠잠해지는 시기거든요. 원래는. 그런데 올해는 이 개봉을 좀 기다리고 있었던 한국 영화들이 속속 극장으로 나오는 아주 반가운 시기인 것 같아요. 네. 자, 10월 15일이죠. 내일 개봉하는 한국 영화 신작 소리도 없이가 소리 많게 소리 지금 많게 지금. 예, 예매율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세예요. 유아인 씨와 유재명 배우 주연의 영화잖아요. 네. 연기 구멍이 없는 조합 아닙니까? 근데 이 영화가 정말 훌륭한 게 뭐냐면요. 유아인, 유재명 이 투유 배우. 투유. 예, 투유 배우의 연기뿐만이 아니라 어떤 캐릭터 아주 큰 역할, 작은 역할 할 것 없이 모든 캐릭터가 연기들을 너무너무 훌륭하게 하셔서 진짜 구멍 없이 시간이 훅 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내용이에요? 네, 이 작품은요. 정말 자기들은 범죄를 저지르고 산다는 어떤 각인 전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범죄 조직의 끝단에서 네. 그야말로 범죄 조직 뒤처리를 해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는 두 남자가 있습니다. 태인과 창복이라는 인물인데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의 이제 이 두 사람에게 일을 줬던 한 실장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범죄 조직의 좀 높은 분이죠. 이분이 아이 하나만 하루만 맡아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되게 두근두근 하다가 그래 하루만 데리고 잠깐 있으면 되지 뭐. 하루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이를 해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굉장히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 네 아이를 데리고 오죠. 네. 그랬다가 이 아이를 맡긴 실장님은 그 다음날 또 다른 이유로 저 세상으로 떠나시게 되고요. 네.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태인과 창복이 이 아이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이런 이야기 펼쳐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약간 그 설정이 범죄 조직의 네. 청소부라는 게 약간 독특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또 유아인 씨와 유재명 씨가 어떻게 연기하셨을지 너무 기대돼요. 근데 이게 너무 재미있는 게 본인들은 소위 되게 참담한 범죄 현장에 너무 가깝게 살고 있는 사람들인데 자기들은 그냥 뭐 누군가를 해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청소만 한다고 생각하는 청소만 하니까. 예, 그런 어이없는 생각을 하는 두 사람이에요. 아. 예, 그 이 두 사람의 캐릭터도 아주 독특한데 일단 유아인 씨가 먼저 연기한 태인이라는 캐릭터 먼저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캐릭터는 말을 하지 않아요. 아. 네, 그리고 그럼 뭐 눈빛과 표정으로만? 그러니까 약간 소리를 내고 이렇게 표정과 몸짓으로 이제 연기를 하는데 네. 게다가 유아인 배우가 이번 영화에서 몸집을 한 15kg 정도 불렸잖아요. 네. 그래서 청년 같기도 하고 아이 같기도 하고 되게 그 중간에 오. 되게 알 수 없는 어떤 희한한 캐릭터를 연기해요. 근데 말을 하지 않고 굉장히 정직한 연기들을 보여주거든요. 그 캐릭터 말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감정을 드러내는 그 캐릭터가 진짜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네. 또 유재명 배우가 연기한 이 창복이라는 캐릭터는 다리가 좀 불편해요. 그리고 누구보다 아주 신실한 사람이고 성실하고 근면한 분입니다. 범죄 조직의 청소부지
하지만 네, 마음씨도 너무 또 따뜻하고 뭐 예를 음. 들면 길에서 나물 파는 할머니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달걀이라도 하나 주는 자기는 되게 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범죄라는 자각이 없어요. 아. 근데 이 두 사람이 꼭 마치 아버지와 아들 같기도 하고 큰 삼촌과 조카 같기도 한 이 두 사람이 이제 서로를 어떻게 보면 키우고 돌보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초희라는 11살짜리 소녀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관계들이 엉키기 시작을 하는 거죠. 네. 아주 신선한 영화를 보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정도의 이야기가 전혀 예상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면서도 계속 무릎을 치게 하는 이런 그 스토리 전개도 굉장히 좋고요.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 중에 한 명이 문승아 배우라고 이 영화에서 11살 초희라는 캐릭터를 연기한 배우인데요. 아역 배우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지만 그렇죠. 아역 배우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어린 배우입니다. 아, 그냥 어린 배우다. 네, 어린 배우다. 이 배우의 연기 기대하시면 좋고요. 이 영화는 홍의정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데 한국 영화계에 아주 좋은 감독님이 나타나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꼭 봐야 될 것 같아요. 재밌습니다. 그럼 또 어떤 영화들이 예매율 상위권에 올라 있나요? 네, 예매율 2위는요. 톰 하디 배우 주연의 폰조 올라 있는데요. 조시 트랭크 감독이 연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폰조는 정말 마피아의 역사상 최고로 악당 오브 악당. 악당 오박당. 네, 알폰소 카포네와 그를 쫓는 FBI 요원들 사이에 이제 벌어지는 돈가방을 놓고 벌어지는 이제 범죄 드라마인데요. 일단 톰 하디가 알폰소 카포네 역할을 맡았습니다. 이 어떤 무게감, 중압감, 무시무시함 이런 것까지 다 탑재한 톰 하디의 연기를 보는 재미도 굉장히 좋고요. 네. 이 조시 트랭크 감독은 굉장히 젊은 크로니클이나 판타스틱 4 같은 영화 만들었던 감독인데 이 사람이 정통 마피아 영화를 만들면서 오히려 영화의 색채나 느낌 자체가 굉장히 젊은 느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마피아 영화, 범죄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네. 톰 하디 배우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폰조 추천드립니다.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영화를. 네. 또 어떤 신작이 있나요? 예, 그리고 시네타운을 찾아왔던 우리 김대명 배우가 네. 주연을 맡은 돌멩이도 드디어 이번 주 10월 15일에 개봉을 합니다. 진짜 박수. 와. 너무 오래 기다리셨어요. 네. 이 영화는 몸은 어른인데 네. 이제 지능이 8살 소년인 그런 석구라는 인물과 가출 소녀 은지라는 두 인물이 서로 우정을 쌓고 관계를 맺게 되면서 이제 뭐 이렇게 훈훈하게 흘러가다가 정말 모두 다 예기치 못한 어떤 사건을 목격하게 되고요. 그 사건을 본 누군가가 지금까지는 석구를 굉장히 잘 돌봐줬던 이 어떤 마을의 어른들이 그를 신고하게 된 사건이 벌어져요. 도대체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네. 그리고 진실은 무엇인지 가장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누군가를 믿는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불완전하고 무서운 일인지 그것들을 김대명 배우가 정말 묵직한 연기로 보여줍니다. 뭔가 생각할 거리도 많을 것 같아요. 이 영화를 네. 보고 나면. 맞습니다. 다양한 영화가 정말 많은 이번 주인데 그럼 이제 고난도 퀴즈 나갈까요? 네, 김대명 배우가 8살 아이의 영혼을 가진 30대 석구라는 인물을 연기하는데요. 세상과 다른 기준을 가진 한 청년의 청년이 세상의 시선 때문에 의심을 받게 되는 과정이에요. 근데 정말 영화 보는 내내 가슴에 이 돌멩이 하나가 꾹 누르는 것 같은 이런 무게감이 드는 그런 영화입니다. 김대명, 송유나, 김의성 배우가 출연한 이 영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네. 1번 돌멩이, 2번 돌덩이, 어우. 3번 덩어리. 야, 오늘 보기 아주 어렵습니다. 헷갈리는데요. 네.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세상과 다른 한 청년이 세상의 시선 속에서 의심을 받게 되는 과정. 이걸 담은 영화인데요. 가슴에 이거 하나가 내리누르는 것 같은 무게감을 느끼게 만드는 영화입니다. 김대명, 송유나, 김희성 배우가 출연한 이 영화의 제목은 뭘까요? 돌멩이, 돌덩이, 덩어리. 정답을 아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고릴라나 샵 1077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릴게요. 자, 그럼 2부에서는 어떤 소식을 또 들어볼까요? 네, 영화계 소식인데요. 반가운 얘기부터 들려드릴게요. 반갑고 놀라운 얘기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이 영화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희 엄마가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정말 장르 영화를 네. 되게 즐기시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 이런 류의 영화를 굉장히 좋아하셔서 네. 이 소식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이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조지 밀러 감독이 연출했던 이 작품에 네. 다음 영화가 나온다 말이 되게 많았잖아요. 네. 프리퀄이 드디어 온다고 합니다. 음. 그리고 제목이 이제 퓨리오사인데요. 퓨리오사. 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그 매드맥스에서 진짜 멋진 연기 보여줬던 샤를리스 테론의 캐릭터 이름이 퓨리오사였잖아요. 네. 그래서 다들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샤를리스 테론이 주인공을 맡아서 정말 그녀의 모든 이야기를 보여주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니에요? 예, 이게 퓨리오사의 과거를 보여준 이제 프리퀄일 거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었어요. 네. 이 분노의 도로를 보시면 그 캐릭터가 굉장히 여러 가지 사건을 겪었을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한쪽 팔을 잃었고 그리고 왜 지금 거기에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사실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왜 퓨리오사는 저기 있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았는데 그걸 여기서? 이제 그걸 이제 프리퀄에서 보여준다는 거죠. 그녀의 역사를. 근데 이 주인공을 샤를리스 테론이 연기를 하는 게 아니라 퓨리오사의 20대 시절을 안냐 테일러 조이가 연기를 하겠다. 캐스팅을 확정했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이 안냐 테일러 조이는 한국에도 팬은 굉장히 많은데 사실은 배우계에서 엄청 유명한 인물이라기보다는 네. 모델로 훨씬 더 유명세가 높았던 그런 인물이고요. 네. 뭐 23 아이덴티티나 뉴 뮤턴트 이런 작품에 출연하면서 저 모델 출신 배우 굉장히 훌륭하다. 연기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 이 정도 규모 영화에 네. 이 정도의 캐릭터를 맡을 줄은 예상을 못했던 아직은 어떻게 보면 신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캐릭터거든요. 캐스팅도 좀 놀랍네요. 놀랍습니다. 조지 밀러 감독이 사실은 정말 배우 보는 성관이 굉장히 좋은 감독님이기 때문에 그녀의 무언가를 보고. 보신 거죠. 그쵸? 네, 이제 그랬겠죠? 데리고 오는 거죠. 퓨리오사에는 안냐 테일러 조이뿐만 아니라 크리스 햄스워스, 아이의 압들 마틴 2세 등이 합류했다라고 확정을 했고요. 네. 이 작품은 이제 내년에 촬영을 들어간다고 하는데 전 좀 재밌었던 게 원래는 이 샤를리스 테론에게 이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이용해서 샤를리스 테론의 20대 얼굴로 연기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할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대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샤를리스 테론 배우 지금도 너무너무 멋지고 아름다운 배우지만 정말 네. 20대는 온몸에서 이렇게 빛을 뿜어내는 아름다운 배우였거든요. 그 빛은 또 CG로는 만들 수 없죠. 그렇죠. 감독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배우의 진짜 아우라를 보여주는데 컴퓨터 그래픽이 조금 오히려 누를 맞아요. 끼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그 퓨리오사의 과거를 어떻게 보여줄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내년쯤 촬영 시작한다고 하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보시죠. 기대가 너무 됩니다. 네. 그럼 또 어떤 소식이 있나요? 청룡영화제가 올해도 이상 없이 이제 오. 사람들 모아서 영화제를 방역 수칙에 따라서 개최하겠다라고 밝혔어요. 사무국에서는 단순히 이 영화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이렇게 네. 어려운 시기에 한국 영화를 빛내고 있는 주역들을 다 한 자리에 불러서 이 영화계에 조금 따뜻한 응원과 활기를 불어넣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2월 11일 날 진행한다고 해요. 그때는 우리 모두 이렇게 배우들이 꽉 찬 그러니까요. 시상식장을 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옛날 일처럼 느껴지는 게 슬퍼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방역 좀 우리 다 잘 하고 잘 지켜서 연말에는 조금 더 안전하게 시상식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소식 네. 하나만 더 전해주실까요? 예,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픽사의 애니메이션 네. 많은 분들 기다리실 텐데 이 소울이라는 작품이 네. 언제 개봉하느냐를 두고 미국 내에서도 되게 의견이 분분했었거든요. 그런데 디즈니 픽사의 소울은 올해 크리스마스 시즌에 맞춰서 디즈니 플러스에서 OTT로 공개가 된다. 디즈니 플러스에서요? 네, 이 OTT로 공개가 된다라는 내용이 이제 밝혀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극장에서 못 보는 거야라고 네. 이제 걱정을 하시는데 사실은 미국에서는 OTT로 보실 수 있는데 한국은 디즈니 플러스 서비스가 없잖아요. 네, 없잖아요. 우리는 극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달 말에 21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소울이 극장에서 아시아 최초로 극장에서 공개가 돼요.
그리고 나서 아마 네. 내년 상반기에 한국에서는 극장 개봉을 하지 않을까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로 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고난도 퀴즈 정답 알려주실까요? 네, 정답은요. 아까 우리 주신 아나운서가 번호를 잠깐 얘기 안 하셔가지고 네. 저도 깜짝 놀랐는데 아, 네. 1번 돌멩이였어. 이 돌덩이 헷갈리신 분들 많을 겁니다. 네. 약간 헷갈리시라고 네. 제가 번호를 알려드리지 않으면서 알아요. 살짝 함정을 우리 파왔습니다. 퀴즈는 어려워야 되잖아요. 맞아요. 퀴즈는 어려워야죠. 네. 고난도 퀴즈 정답자 명단은 시네타운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을 참고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박혜은 편집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박혜은 편집장님이 오늘도 따끈따끈한 신작 소식 가져와 주셔서 매주 선물 받는 기분입니다. 너무 좋죠? 멋진 하루 보내세요. 영화 속 주인공처럼.